여러분 안녕. 오늘은 문장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문장의 탄생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앞서 이 내용을 하기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강에서 이 내용을 팔품사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됐다. 이거 의미가 없어. 무조건 이거 외우셔야 돼.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야 진짜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또 요게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어차피 뒤에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분명히 이런 거였구나, 맞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까 팔품사 먼저 외우시고 이 내용을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장의 탄생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문장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영어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단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비로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장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4개의 것들을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선생님들이 자 얘는 구잖아, 얘는 무슨 절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하게 다 이해가 못했다라면 이 내용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싹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단어는 뭐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팔품사라는 걸 배웠죠. 바로 이게 단어의 최소 단위예요. 각각의 단어들이 8가지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어들이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그게 바로 팔품사인데 이 팔품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게 단어잖아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머릿속으로 좋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I love you like him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좋아하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얘는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난 널 좋아해. 그처럼. 이해 가시죠? 이렇게 영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단어가 주어졌다고 해서 뜻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 품사가 진짜 힘든 게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눈 하면 뭐 눈하고 내리는 눈하고 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냥 그게 더군다나 품사로까지 바뀌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는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명사가 있으면 잘 보면 동사도 있고 형용사가 있으면 어떤 건 부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품사 자체도 바뀌지만 어떤 단어는 막 100가지 넘게의 뜻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단어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품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뜻도 각자 맞게 다 외워야 된다. 이해 가시죠? 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가 뭐냐면 단어와 단어의 모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구현하고 싶어가지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 정도? 이렇게 특히 품사를 뭐 새롭게 구현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런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어떠한 조건을 이루어지면 얘를 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라고 얘기하는 게 3가지가 크게 있어요. 뭐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구는 3가지 형태로만 존재해요. 왜 이렇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했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명사구이면 이러한 형태여도 얘는 해석할 때 명사처럼 해석하고 그리고 역할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형용사구라고 하면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혹은 보어가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말도 안 돼. 부사구는 마찬가지로 동사를 수식해주거나 문장을 수식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용사를 수식해주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구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사구라는 게 있어. 자, 여기서는 큰 그림만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였어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동명사구가 있어요. 부정사구 뭐예요? 크게는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과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투 부정사는 다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뒤에서 진짜 자세하게 잘 이해가게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여기 명사적 용법 있죠. 왜 투 부정사인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사적 용법인데 얘는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명사구라고 얘기해요. 동명사구는 뭐예요? 동사가 명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라는 거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얘가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되고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명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똑같이 부정사구. 부정사구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까 명사적 용법 했을 때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그럴 때는 얘는 형용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분사가 있어요. 분사구. 분사는 얘도 형용사구에 속해요. 사실 분사구라고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분사는 형용사구다. 분사는 어떤 분사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형태. 보니까 얘랑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 그리고 역할이 달라. 얘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데 어떠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과거 분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p 형태. 대부분 ed 형태를 규칙적으로 쓰이니까 얘는 어떠하게 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그걸 분사구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죠? 그런데 얘는 뭐다? 형용사구다.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전치사구가 있어요. 활품사 했던 것 중에 잘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 전치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형용사나 부사를 만듦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구는 전치사가 뿅 나오고 명사랑 이렇게 묶어주는데 얘가 형용사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모였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구에 속한다. 그럼 부사구는 뭘 보고 부사구라고 얘기할까요? 마찬가지로 부정사 얘도 여기 나오는 부사적 용법 있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얘가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또 얘기했던 전치사구. 전치사구도 역시 부사구에 속한다.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진짜 매우 딱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할게요. 자, 분사구는 절과 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절은 주절이고 하나의 절은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바로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절이 엮여져 있었을 때 접속사를 없애요. 1번. 그 다음에 주어가 주절이 주어 같거나 혹은 너무 뻔한 일반이면 주어를 없애요. 동사가 나오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ing까지 딱 붙여주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절은 뭐가 되겠어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절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이 절을 수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문장으로 본다면 문장을 수식해 주죠. 그래서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분사 구문도 부사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절은 단어와 단어의 모임은 역시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얘는 주어 동사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가 동사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이 절은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어져요. 주절은 말 그대로 주인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종속절은 뭐겠어요? 종이니까 하인절이겠죠. 이 개념이 뭐냐면 주어 동사 나왔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혹은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딱 있겠죠? 잘 봐요. 이렇게 하나의 절, 이렇게 하나의 절, 이렇게 하나의 절, 요렇게 하나의 절, 요렇게 하나의 절. 이해 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절이 있죠. 5개의 절이 있다면 보통은 이 중에 4개는 종속절이고 이 중에 딱 하나만 주절이에요. 주절은 어떤 절을 주절이라고 하냐면 깔끔하게 뭐가 접속사가 없이 깔끔한 놈이 주절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절을 연결해줘서 하나의 문장이 됐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팔품사에서 배웠죠.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 그게 접속사다. 이 접속사가 그럼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접속사가 포함된 4개의 절을 우리는 하인절,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죠? 조금 더 뒤에 가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절은 그냥 주절 딱 깨끗하게 얘는 핵심이 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얘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얘예요. 종속절도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왠지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 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3개의 절이 바로 종속절에 속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냐? 사실 이건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의문사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절 아니면 if로 시작하는 절 혹은 whether로 시작하는 절 이런 것들이 명사절로 속해요. 왜 명사절이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절이 나온 다음에 접속사겠죠?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로 나와
나와 있는 이렇게 묶여서 얘네들이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실제로 하니까 얘 이름을 명사절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절은 누가 있을까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얘가 바로 형용사절에 속해요. 자, 우리 관계 대명사 앞에 뭐 있어요? 그렇죠. 선행사 있죠. 선행사는 다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 수식이죠. 그럼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얘네 이름이 형용사절인 거예요. 부사절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사절 해당하는 거를 흔히들 또 종속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개념하고 같은 건데 사실은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에도 if가 나오지만 이 if는 여기 있는 if랑 다른 if예요. 자, 그리고 뭐 when이라든가 뭐 as라든가 because라든가 although, though 이런 거 다 죄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이해 가시죠?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해 가시죠? 문장은 뭘 보고 문장이에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의 모임을 하되 얘는 또 조건이 뭐 있어요? 주어 동사는 대부분 나와야겠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장의 5형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만 갖춰주면 돼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나중에 뭐 마침표로 끝나든 느낌표로 끝나든. 자, 근데 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장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장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났다면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면 보통 한 문장은 동사가 한 개여야 돼요. 절이 만약에 4개 나왔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4개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봤었을 때 이 4개가 각각이 문장이 되려고 하면 접속사가 없으면 그냥 하나씩 대문자로 그리고 마침표 느낌표로 끝나면 4개의 문장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문장이라면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든 아니면 다르게 들어가든 어쨌든 3개가 필요해요. 한 문장이에요. 절이 100개 있어요.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맞아요. 99개가 필요해요. n-1개죠. 이해가죠?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다. 끝!